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매월 50만 원을 소득이 적은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겠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청년수당 정책인데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새로운 사회보장 형태를 제시한 의미 있는 실험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복지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명과 암을 짚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는요. 자기 부상열차 재검증 소식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3년 가까이 개통되지 않고 있는 인천 자기부상열차가 다시 안전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강풍이 불면 이 열차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부상착지 현상이 나타났고요. 비가 올 때 전력이 차단되는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부상열차 공사에는 정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예산 4,100억 원을 들였습니다. 자, 밥 딜런의 블로윈 인 더 윈드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민사회계의 복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000명을 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 원씩 일정 기간 지급하겠다. 지난주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게 아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포퓰리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 왜냐하면 아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했지만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요즘 이런 청년들을 사회박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적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구직 혹은 일자리 지원 사업이어서 이걸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걸 복지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장려금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일종의 장려금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이것도 논란거리인데 이게 저소득 계층한테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자기 주도 계획 사업을 제출해서 그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선발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에 좀 가깝고요. 근데 아주 넓게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복지제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 논리인데 좀 엄격하게 제도의 성격을 따지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죠. 자, 이렇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니까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 답은 없죠. 근본적 해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이 시기에 사각지대에 빠진 친구들한테 여러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게 일자리 만드는 거냐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정부 사업이 이런 질문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원금이 다양한 경험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에 참여하든지 혹은 이런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든지 따라서 수당은 수당이지만 활동을 조건으로 한 수당이죠. 구직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취업 계획서를 중점적으로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선발 기준이 좀 쟁점이 되는 영역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3천여 명이면은 약
0.2% 정도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예. 자, 이 조건이 되지만 하지만 이 정량적인 것마저도 이 정성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나올 수 있죠. 워낙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연 예. 90억인데 문제는 서울시도 내년에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넘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늘려가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자기 계획에 따라 선발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충분히 여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고 괜찮은 걸로 평가가 받으면 서울시가 좀 더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좀 더 보편적이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또 그런 평가가 나오면 중앙정부도 또 도와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한 선별적 복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선별 복지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도에 따라서는 그 대상자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모두한테 주지 않고 저소득 계층한테 주게 되면 그거는 선별 복지 성격을 띠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제도 이런 것도 다 그런 심사를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별복지는 분명하죠. 하지만 필요한 선별복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년들이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직을 미루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이게 그 직업훈련이라든지 구직활동이라든지 공공적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알바를 뛰면서 청춘이 방치되는 거 이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춘기에 그런 활동보다는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 참여를 하는 활동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도덕적 해이라는 오히려 지금의 청년들을 방치하는 게 저희 기성세대들의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좀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에 좀 전념하지 않고 취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 그렇죠.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제 장려금이다. 저소득계층 청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걸 선별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모델이 나올지 추가적인 서울시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9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성남시에서도 좀 비슷한 청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건데 이 예.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성남시 자체가 서울시의 뭐 규모로 보나 뭐 인원으로 보나 10분의 1 정도지 않습니까? 예. 한 10배 정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은 113억 원을 책정했었단 말이죠. 서울시보다 크죠. 예.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의 이런 예산 책정 같은 경우는 좀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가 조심스럽게 책정한 것 같고요. 성남시는 아주 청년 복지 제도죠.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한테 다 제공하는 건데 예. 서울시는 저소득계층한테 활동 계획서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복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설계가 잘 되고 그 기획이 좋다고 봐요. 근데 예. 저도 규모는 너무 아쉽습니다. 요거는 추후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재정 자립도 면에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채무도 많이 없어졌고요. 예. 재정 건전성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자꾸 책정이 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부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본다면은 향후에 좀 재정 문제가 걱정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추가 사업은 모두 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예.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90억 규모의 이 그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굉장히 커지면 그때는 중앙정부하고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아직은 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막혔거든요. 서울시와 예, 예. 복지부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재량권 내에서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다. 복지부에 엄연한 그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충돌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논점인데요. 이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냐 혹은 복지 사업이냐 성격 규정에 따라 만약 복지 사업이면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복지부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는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복지부와. 그 이유가 이건 복지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아마 조금 그 사업의 성격을 두고 앞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건 복지 정책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의 성격이 아니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복지 사업으로 최종 서로 동의가 되더라도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는 이유는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냐, 즉 중복 유사 사업이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혹 복지 사업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저는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죠? 아니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20대 사회박 청년들이 절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따라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걸 하겠다는 걸 협의는 하되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할 텐데 예. 오히려 중앙정부가 잘한다 혹은 무슨 상을 더 줄게 이런 거여야지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막을 지금 20대 사회박 청년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를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예. 근거를 찾을지 저는 그게 오히려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비슷한 지원 장려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복적인 복지 논쟁이나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딱 이렇게 맞는 사업은 없고 넓게 보면 이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지만 예. 워낙 그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를 오히려 협업으로 추진하면 저는 상호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은 한 50시간은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50시간 일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인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1월까지 사업 용역 계획안을 계획안을 낼 예정인데요. 예. 저는 그래서 편의점 알바 50시간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50시간하고에는 질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청년기의 자기 훈련, 자기 개발, 자기 역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50시간이 쓰여진다면 동일하게 청년이 알바에서 50만 원 벌고 혹은 청년활동 지원을 50만 원 받더라도 과연 어떤 것이 이 친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가? 예. 저는 그리 본다면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꼼꼼한 사업 계획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염두에 둔 업적 쌓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닌 정치적 위상이 있어서 예.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절실하고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거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시민단체에서는 저희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걸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런 새롭게 좀 창의적인 사업들은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게 진짜 복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장려금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쵸? 좀 복지적인 성격을 띈 장려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법리적인 것들을 떠나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현 가능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이런 복지 실험 같은 경우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청년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또 포퓰리즘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예. 서울시가 내놓은 거는 굉장히 꼼꼼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복지부도 이거를 막기 위한 그런 그 방향에서의 협의가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격려하고 키울까. 그래서 이런 방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1642번님 같은 경우는 청취자 의견이 왔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또 안 된다.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1198번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성공시켜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의 어떤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전환 가능성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두 의견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좀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면 아까 뒤에
그 청취자 의견이 저하 의견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진짜 청년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고 또 추진하겠다는 이 청년 수당 정책, 어떤 식의 밑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좀 더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살고 있는 유성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정삼순에게 유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 착하게 살아오고 포항제철에 근무할 때 또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인데 제2차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정삼순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힘내라 정삼순, 힘내라 삼순아.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유성희님께서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신데 항암 투병 중이네요. 투병 중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진정성을 담은 목소리를 저희 방송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 유성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네, 노래와 함께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거든요. 샵 0945로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주고 싶은 이유와 그 내용을 샵 0945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들고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방송 참여 기회까지 열어드립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자,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 번 더 안전점검하자는 취지에서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 전문 강사입니다. 한영석 강사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 한영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 참 밝으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31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요. 예. 8년 전에 동두천 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떠나고요. 퇴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교육에. 예. 올해 이제 나이가 69세인데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숙련된 인력이군요. 예, 저는 이제 경북 재난안전본부에서 예. 주관하는 재난안전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했어요. 예. 그리고 현재 도민 재난안전교육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별 말씀을요. 자, 이렇게 좀 숙련된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강의의 질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전문 강사는 어떻게 양성이 되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민간 재난안전 교육 전문 강사 하는 일은요. 예. 지난 10월 초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한 7년 이상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집된 인원을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강사가 갖춰야 될 강의에 대한 스킬과 또 생애 주기별 이렇게 안전교육 요령 등을 전문가들의 교육과 또 예행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43명이 양성됐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죠. 예. 그 인증을 받고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내에 이제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그렇군요. 주민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1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이 소방의 날이거든요. 11월 9일 119.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좀 초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 대상과 교육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대상은요. 예. 지금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이제 각기 다른 수요가 필요한데 사고 대응이나 또 익혀야 할 안전 수칙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제 모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 강사들에게 그런 표준 교환을 토대로 그 당시 이제 또 우리가 현직에 근무할 때 현장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과 또 실습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어떤 재난 시의 초기 대응 요령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아나 아동들에게는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유치원 이런 데 가면은 119 신고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콘센트 이런 칼 이런 거를 가지고 놀지 않는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면은 조금 이제 연령이 있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느냐
또는 뭐 화재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거, 예. 또 자전거를 타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자전거를 탈 때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교통사고 예방 요령. 또 학교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이렇게 뭐 어르신 그렇군요. 계신 곳에 가면 그 안전사고가 사실 등산, 하산 때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등산, 하산 시에 그 안전사고 예방.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예.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그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 또는 이제 이렇게 놓으시다가 예. 그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예. 그런 그 사고, 그 생활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그 연령대별로 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뭐 알아서 또 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예. 주부나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런 예. 안전교육을 접할 길이 없으니 그냥 숙련된 인력들이 강사로 또 초빙이 되어서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예. 수도권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데 짧게 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안전 교육 정말 이것만은 좀 그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예.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예, 정말 뭐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119 신고가 뭐냐, 뭐 112 신고가 뭐냐 이런 그런 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참 그 취약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가서 이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사실 뭐 그 청년들이나 또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예. 민방위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전 수칙을 조금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부들이시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어른들 또는 아주 영세 사업장 이런 데에는 사실 이게 좀 취약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그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예,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재난안전 전문 강사들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소속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재난 대피요령,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부르시면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건 달려가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119나 112 신고번호 같은 거 그리고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 요령을 알고 숙지하라는 그런 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그렇죠. 민간 전문 강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한영석 강사였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개장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농구장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공식 야구 대회 2015 서울 슈퍼시리즈 대한민국 대 쿠바 대 대한민국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은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으로서 이제 야구 팬들이 사시사철 날씨에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민들께도 지역 주민께도 나아가 관광객들에게도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축하하러 왔죠. 규모도 크고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게임도 재밌고 치킨도 맛있고 소리도 꽝꽝 울리고 되게 좋습니다. 최고예요. 매번 올 수 있도록 교통편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구장 오늘 첫 개막한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동구장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밝기도 환하게 보이고요. 비나 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야구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실감 나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겼다는 게 너무 좋고 고척 스카이돔이 끝까지 우리 구로를 이렇게 알리면서 계속 발전됐으면 더욱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 개장식 현장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고척 스카이돔 개장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슈퍼 시리즈도 열리고요. 한국과 또 쿠바의 경기 참 즐겁게 관람하면서 2만 5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고척 스카이돔이 그 위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초 의자 사이의 간격이 좀 좁다, 관람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혜미 리포터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좌석이 편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의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칼라 보노프의 Water is Wild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천시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상순 기자. 이상순입니다. 예, 수도권 지자체 예산 중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인천시인데요.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네요. 네,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8조 1,922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핵심은 송도 국제도시 토진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우선 빚을 갚아서 재정 건전화에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내년에 7,173억 원의 빚을 갚아서 올해 39.9%인 채무 비율을 내년에는 31.7%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복지 예산도 많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 이런 반발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정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인천시가 빚부터 갚겠다고 하면 반대할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선 빚 갚을 돈은 있느냐는 것인데요.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에 기댄 지방세 증가분이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자녀에 대한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폐지 등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여론의 반발도 부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우선 빚부터 갚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는 예산 관련한 이야기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벌써 입동이 지났는데요. 아직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곳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가로변에 있는 은행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 관내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의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했는데 안전했습니다. 대상은 중구 등 8개 구와 광화군 지역의 도로변에서 거둔 은행 열매였는데요. 검사 결과 모든 지역 은행 열매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책 읽기 좋은 요즘인데요. 가볼 만한 전시회가 있다고요? 네, 인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오늘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천 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도서 백선전입니다. 지역 명사 20명과 인천 시민 80명의 애장도서에 얽혀있는 사연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책 읽기 좋은 요즘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전시회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순 기자께서는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네, 저는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의 책들과 그 철학책들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좀 심오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상순 기자와 함께 인천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장 감독입니다. 2015년이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월요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일요일 아침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마룬5의 썬데이 모닝으로 편안한 오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방의 날입니다. 자, 겨울철 다가오니까요. 안전점검 필수입니다. 소화기도 좀 점검해 보시고요. 주위에 혹시 그 배선 같은 것들, 누전 우려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